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첨단과 기술 기반 강군 건설만큼 중요한 것, 무용전력인 정신전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의 근간이자 전투력 제고의 핵심입니다. MZ세대에 맞춤형 정신교육을 통한 정신전력 극대화, 우리 사회 안보의식도 높여갑니다. 투철한 안보관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으로 전승을 보장하는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정신전력 극대화와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 함양, 어떻게 해나갈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 보직을 막 마친 김진수 대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안보학을 맡고 있는 김기주입니다. 정신전력 참 중요하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국방정신전력원에서 두 분이 나오셨고요. 그동안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방정신전력원 이런 곳이다. 뭐 새로운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부장님. 네, 국방정신전력원은 국내 유일의 군 정신전력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네. 군의 정신전력 교육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습니다. 군의 정훈 기능은 광복군 때부터 있었습니다. 광복군이 4개 처 중에 10개의 처 중에 4처가 정훈처였고요. 1948년 국방부 출범 당시에도 국방부에 4개의 국이 있었는데 제2국이 정훈국이었습니다. 네. 그 6.25 전쟁 직후에도 육군 정훈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육군 정훈학교에는 하사부터 장군까지 모든 간부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다 받았었고요. 그리고 77년 9월 5일에 국군 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되었고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칭돼서 운영이 되다가 1998년 말에 해체됐었죠. 그러다가 2013년 12월 1일에 현재 국방정신전력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정신전력원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임무와 기능을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국방정신전력원은 장병들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교육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또 정신전력의 중요성과 정신전력의 효과 그리고 각종 정책을 검증하고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 정후병과 필수 보수교육과 전 병과 간부들 대상으로 한 군인정신교육, 통일안보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국방정신전력원은 전투력 발휘를 위한 무연전력의 한 축인 정신전력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군이 실전에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 정신전력을 키워주는 곳이 바로 국방정신전력원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실제 교육과정하고 연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전에서 정신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정훈병과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교육이고 두 번째는 장병들이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 과정을 개설하여 1,2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활동은 직접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교수, 교관님들은 민간 학회와 교류를 통해서 연구활동에 참여하거나 연간 한 편 이상의 논문 내지는 발표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세미나나 연구지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좀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전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에도 바로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무형전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박사님, 정신전력, 즉 무형전력은 왜 중요할까요? 예.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을 이제 무형전력, 유형전력 이렇게 나누는데요. 유형전력이라는 거는 병력,
그다음에 무기 장비 이런 것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예, 무형 전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력입니다. 대체로 이게 기술 전력, 운용 전력, 그다음에 정신 전력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형 전력은. 근데 이제 기술 전력이라는 거는 무기 장비 등에 대한 어떤 장병 개개인의 숙달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예. 운용 전력은 간부나 주요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 전력을 부대 전투력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신 전력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정신 전력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전력은 운용 전력과 기술 전력의 어떤 승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전투라는 것은 인간 의지 간의 충돌이므로 전투원의 어떤 정신 전력, 전투 의지 이런 것들은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군도 이런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은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군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전투력, 전투 의지 중요하죠. 네. 뭐 흔히들 뭐 첨단 무기 체계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전력은 무용의 정신력의 75%를 차지한다.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거든요. 이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우리? 그 무형의 정신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투의 생각과 의지에 관한 것이거든요. 정신 전력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투원의 총구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총구가 누구로부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75%라는 수치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1%라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투원과 그 부대는 적보다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형의 정신력은 전쟁과 전투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력 또는 뭐 군사력 약세. 그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잘 싸우고 또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도 정신전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김 박사님 맞죠? 어떻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지속된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당한 전쟁하고 부당한 전쟁 간의 충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가 침범당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 병사들이나 국민들에게 내 땅을 지키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아마 발휘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현상은 우리 군에서도 있었죠. 뭐 2번에 걸친 어떤 서해에서의 어떤 전투 상황,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데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정신 교육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고요. 정신 전력 교육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신전력 교육이란 것은 가치관과 신념을 확립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군인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신념,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을 지녀야 하는지를 스스로 신념해서 임무에 대한 정당성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전력 교육 체계는 국가 간, 안보 간, 군인 정신 세 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은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파트이고, 안보 간은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군인 정신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리고 지녀야 하는 정신과 자세를 함양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관, 뭐 안보관, 군인 정신 이거 뭐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도 이게 내 것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내 가슴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전후에 한번 느끼면요 전투력 2~3배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전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전력의 구성 요소를 보면 신념, 사기, 단결, 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후에는 바로 그 구성 요소 중에 단결에 해당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전투원들이 싸울 때 인접 전후가 다치거나 인접 전후가 전사했을 때 더 적개심이 증폭이 되면서 더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따라서 국가 간 안보 간 군인 정신 교육은 평소에 교육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전투에서는 이런 국가 간 안보 간 군인 정신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싸우는 거죠. 참전 용사분들의 그 참전 수기라든가 그 인터뷰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전우회가 싸우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전력은 교육과 더불어서 강한 훈련과 부대원의 다양한 병영 활동으로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무형전력 중요하다는 말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 장병들은 이제 MZ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MZ세대 장병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뭐 연구해 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세대 간 차이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은 뭐 아마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MZ 세대들의 좀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들은 자신이 가지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우 자기가 소신 있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 양식들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군대에서도 사실은 가치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어떤 가치가 됐든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가치관 통합을 해주는 게 어쩌면 정신전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의 특성이 오히려 군에서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통합만 시켜주면은 굉장한 전투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개성 강한 MZ 세대의 마음에 와닿는 정신교육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교수님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시니까 느끼시는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개성 강한 MZ세대는 대단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엄청난 열정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티칭, 가르치다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필요한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보관 정립에 있어서 적이 누구인지 피하 식별하는 등 대적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적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 필승의 정신을 계속 함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더 강조해 주세요. 사실 적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이제 무력을 사용해야 될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력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대적관 또는 적이 누구냐는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적관, 내가 누구를 향해서 총을 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이 대적관이라는 문제가 이게 실제 전투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관이라는 개념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뭐 군인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정의라든지 어떤 집합적으로 요구되는 애국심, 뭐 국가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동종 살해에 대한 굉장히 어떤 두려움 또는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보면 실제로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이 총을 잘 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그래서 가끔씩은 오조준 또는 뭐 그 심한 경우에는 사격 거부 뭐 이런 현상들도 막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또는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이 총을 쏘는 이유 총 쏘는 행동을 부여하는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걸 네. 살펴보면요. 소그룹 내에 존재하는 어떤 유대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내 지휘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 집단 간의 어떤 응집력 내지는 전우회 때문에 총을 쏜다. 사실 처음에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두려움이 있지만 누가 내 전우가 다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전투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적관, 국가관, 안보관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이념적 기반이 네.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대 생활에서 내 옆 사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현장에 전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 교수님?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적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알아야지 내가 지향해야 될 총구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병들의 적개념은 명확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북한군, 북한 정권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때는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전력 교육 방식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라든가 소셜미디어 등 쌍방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전력에서도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 박사님. 역사 시대 이후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을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많이 해왔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주로 이제 문자로 소통을 해왔던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그런 세대였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자보다는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과 같이 어떤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므로 이제 젊은 MZ 세대들은 어떤 책, 강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수단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데 더 익숙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매체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도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상황이 일상이 되면서 군의 정신전력 교육이나 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변화가 모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방정신전력원에서도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많은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한 공간에서 접촉을 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굳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방식을 혼합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해결돼야 될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안성이 확보된 앱이 필요하고요. 장병들이 그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교수자의 강의 송출 여건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미 국방부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온라인 강의, 비대면 교육을 했더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 없어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온라인 교육도 하시고 또 대면 교육도 하시는데 요거 두 개의 장점 또 단점을 비교하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네.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보다 다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비대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의자나 학습자 모두가 그만한 필요한 장비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네. 부대 내에서는 인터넷이나 개인별 노트북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보다 효과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뭐 이제 모바일을 활용하거나 원격 교육 뭐 좋긴 좋은데 이게 보안에 좀 취약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유의해야 될까요? 예, 보안 참 군대에서 화두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우리 북한하고 이렇게 맞닿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군에서 보안은 좀 민감한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군에서 말하는 철통 보안 이건 조금 이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안으로 지켜야 될 것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교육은 보면은 명확하게 지켜야 될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장병들에게도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구성에서는 특별히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MZ세대 장병들에게 딱 맞는 이 정신전력 교육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의 근간이 되는 정신전력 교육.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 교육은 우리 장병들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중 MZ세대 맞춤형 장병 정신전력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뉴 미디어 시대에 맞춰 다양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발간된 정훈 교본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정신전력 교육. 단연 무형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방식의 정신전력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가상현실 세계인 VR,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창의적인 교육 기법이 눈에 띕니다. 초월과 세계의 합성이라는 뜻을 지닌 메타버스 교육은 군 훈련에 더욱 생생함을 불어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상상에서만 존재했던 산악, 해상, 비행기지와 같은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투 의지를 발휘해보기도 하고 가보지 못했던 역사적 장소에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니 말만 들어도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공감형 장병 정신전력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래 세대인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MZ세대란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G세대, MZ세대 장병들. 이들은 다수가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발빠르게 적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향후 핵심이 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둔 정신전력 교육과 미래 국력의 주역인 우리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공감형 정신전력 교육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매개체로 한 교육, 전 사적지 탐방을 통한 현장 체험형 교육,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한 융합식 교육은 물론 VR 실감형 교재 제작 등 몰입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감형 교육 플랫폼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신전력은 특히 정신전력 교육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소통 활동을 통해서도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군과 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군에게 필요한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국방 포커스가 군과 민의 가교 역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 교육,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한 눈높이 교육으로 한층 더 나아가고 있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 더욱 다양화된 정신전력 교육과 함께 강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 장병들 파이팅! 중요한 것은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흥미 유발이 중요한데 국방정신전력원의 연구개발 활동 중에 정신전력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전에서 정신전력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정신전력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정신전력 교육, 주간 정신전력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네. 월 1회 영화 속 군인 정신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콘텐츠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고 장병들이 좀 더 흥미롭게 정신전력을 접할 수 있도록 웹툰으로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정신전력교육관의 교관이 참석할 수 있는 참고 자료집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주의 역사 그리고 영화로 배우는 군인정신 이 책자 콘텐츠가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책자로 제작된 자료는 이북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신전력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병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들은 그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국방정신전력원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 국방정신전력원에 제작한 자료뿐만이 아니고 육해 공군 해병대 그리고 국방부에서 제작한 자료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방정신전력원 인트라넷 홈페이지에만 가면은 네. 정신전력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AR, VR을 활용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이 정신전력 교육을 위해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 장병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나 싶은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매주 수요일 날 뭐 강당에 이런 데 모여갖고서 우리 중대장이나 대대장께서 열심히 정신교육을 하십니다. 근데 병사들 대부분 자고 있죠. 그죠,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어떤 멀티미디어 뭐 다양한 영상 제작들을 통해서 그냥 직관적인 자극을 주니까 병사들이 좀 재미있어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장병들 정신전력 교육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현장에는 활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교육은 피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이 교육 효과가 크다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야전에서 정신전력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초급 간부들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참여형 정신전력 교관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장병들이 정신전력에 실제로 재미없는 교육에 네.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지 내 생각을 어떻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잘 얘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노하우를 가르치고 장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고 그 동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그 과정에서 정리하고 신점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네. 이제 군에 막 입대한 이 신병부터 전역을 앞둔 병장까지 또 부사관과 장교의 상황에 맞춘 정신전력 교육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야말로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전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정신교육이다. 아마 군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신교육이 전투력을 배가시킨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군에서는 또는 제가 좀 연구를 해본 경험상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정신교육하고 정신전력을 좀 혼돈하고 있다.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 정신교육이 생겼을 때는 그 시대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정신교육이 정신전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요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이런 정신전력과 정신교육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정신전력 강화 정책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전력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정신전력의 전부는 아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개선 방안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이거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이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을 하면은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저도 군 시절에 그 연극을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요즘 그 세대의 취향에 맞게끔 좀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뭐 영화처럼 뭐 문화예술을 접목한 융합교육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영화 속 군인 정신이나 NI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정신전력 교육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을 접목한 정신교육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거나 아니면 역할극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MZ 세대들의 특성과도 잘 맞아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정신교육은 대단히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을 접목한 정신교육이 우리 군의 현실에 아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적용했던 교육 방식 중에 단막극을 활용한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육해야 될 정신교육 주제들을 단막극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짧게 한 10분 네. 정도 연기할 수 있도록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교육을 나가는 교관, 그러니까 정운장교가 주로 되겠죠. 교관, 그다음에 같이 가는 정운병, 그리고 태워서 가는 운전병 이렇게 셋이 가서 예. 아주 전방 철책에 올라가서 같이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다역으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연기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연기가 좀 어색할 텐데 그러한 어색함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많이 침투되고 있고 또 핵심 메시지가 있는 대사 부분은 그 부분은 교육생들에게 직접 연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병사들도 자기 동료들의 어색한 연기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필요한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젖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 주제가 뭐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쨌든 단막극을 하다 보면은 정운 장교나 또 장교들이 또 병들이 그 대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다 그 암기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운자교들 한두 개 정도만 완벽하게 자기가 가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예. 나머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교육받을 부대의 대본을 미리 나눠주고 미리 연습하게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현장에서 대본을 직접 나눠주고 연기하게 하는 잠깐의 연습 시간을 두고 연기하게 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대본을 보면서 하게 하는 방법. 예. 이게 뭐 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연습하고 말로 하고 예. 동료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장병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단막극 관련한 이제 정신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로 활용한 그런 거랑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보는 건데 네. 이제 비동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단막극은 직접 그 대사를 보면서 메시지를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고 어색하지만 연기를 해보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 정신전력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선에서 초급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들, 또 국민들의 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공보 정운 장교들 대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미래전은 아마 공보 전쟁이라고 할 만큼 어떤 공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라크 전인가요? 그 이후 그때 이제 CNN이 활동했던 걸 보면서 앞으로 전쟁에서는 이런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전투 현장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각적인 것이겠지만 널리 알린다는 것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의 임무 영역이 과거에는 이제 공격 방어 작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임무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장된 부분 대부분이 보면 공부와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정화 작전을 한다든지 평화 유지 작전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대민 지원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보를 해야 될 중요성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전력원뿐만 아니라 군에서 물론 정운 공보장교니까 정운 부분도 어느 정도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이 공보 쪽에 이런 임무들이 앞으로 정운 공보장교들이 좀 더 주력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이제 보수 교육이 좀 궁금해요. 이 보수 교육 뭡니까 이게? 네, 군에서 하는 군사 교육은 후보생이라든가 사관생도들에게 하는 양성 교육하고 그다음에 임관 후에 계급에 부합한 그 계급에 맞는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보수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보수 교육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 모두가 계급에 맞는 맞게 해야 되는 필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을 좀 더 채워서 보완해 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부장님, 실제로 보수 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장교는 물론이고 부사관, 군무원 분들도 다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보 정운장교들은 임관 후에 국방정신전력원에 모두가 다 입교를 합니다. 신임 장교들은 육군의 경우 15주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초급 간부로서 필요한 병과 관련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전력 기본교재 교육을 위한 교관에 중점을 두고 여단급 이하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위들은 22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정신전력 교관 능력을 구비하고 4단급 이상 부대 공보정원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부사관도 하사 10주, 중사 8주, 상사 4주간의 교육을 리스트로 하고 있고 군무원도 사진 영상 과정을 2주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보정원 관계자들은 모두 다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에 입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는 인원들 이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솔직하게 정말 꾸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도? 예. 보수 교육은 저희 국방정신전력원은 10개 가정 36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 기수마다 이제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은 교육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교수 교관 역량 강화와 그리고 교실 생활관 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만족도가 높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좀 더 애써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력 교육 중요한데 더불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또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 소통 활동 정말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국방정신전력원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군이 국민하고 소통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활동하는 것은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은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유사시에는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전과 미래전은 미디어전 그리고 여론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전장이 됩니다. 또한 평시에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네, 국민 총력전 관점에서 볼 때 군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제가 볼 때 우리 군은 그렇게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신전력원에서도 병과 장교, 부사관들에게 미디어 소통 활동의 중요성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미디어를 활용한 심리전, 사이버전이 활발하게 진행이 예. 되고 있죠. 그래서 대국민 미디어 소통 더 중요해졌다고 이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쟁은 뭐 공보전 내지는 미디어 전쟁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전을 펼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대 극복 프로젝트 뭐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입대하는 이 MZ 세대 청년들 정말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정말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 입교하는 교육생 대다수가 MZ 세대입니다. 네. 교육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니즈가 충족될 때 교육의 효과도 상승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도 교수 교관 역량 강화를 통해서 MZ 세대들과 소통 능력 강화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교육 대상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의 또 교육도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군 복무를 통해서 정신전력이 이제 강화되고 또 이들이 또 전역하게 되면 우리 또 사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활동하면서 자동적으로 그 정신 교육 받은 것이 또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전력 강화는 전역 이후도 염두에 두는 어떤 총체적인 차원에서 정신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범위가 이제 포괄적인데 또 체계적으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예, 정신전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에 사용할 때 어떤 집합적 의식, 또 뭐 집단적 행동, 집합적 열광 이런 개념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전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신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조직 문화, 정신 건강,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 뭐 병영 문화, 그다음에 군의 사회적 이미지 등등 군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장병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전력 강화라는 거는 전 부대의 모든 활동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정훈장교가 교환을 작성하고 뭔 하겠죠. 근데 정신전력 강화 활동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대에 있는 모든 전 참모 기능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민군 적합성을 굉장히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민군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인성교육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군성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캐릭터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군성이 뭐냐면은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보편적 인성에다가 더하기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군성을 좀 강화시켜 줌으로써 내가 군인으로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부대원으로서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는 그리고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정신교육 또는 정신교육 방법론이죠. 뭐 미디어를 활용한다든지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하고 방법들을 동원해서 좀 정신전력 강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가지 말씀 정말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부장님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는 변화 필요하고요. 더불어 우리 사회에 그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뭐 다짐, 또 당부, 조언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군을 끊임없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실 때 군의 정신전력 강화와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은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네, 김 박사님. 예, 뭐 앞에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제가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신교육하고 정신전력을 동일한 개념으로는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전력 강화는 부대 활동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전력원에 좀 부탁드리는 게 정신전력원은 정신교육원이 아니거든요. 정신전력원입니다. 그래서 정신전력원은 정신교육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뭐 지금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유형전력은 부족한 만큼만 적에게 열세가 되지만은 무형전력이 약화되면 유형전력까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형전력의 핵심 요소인 정신전력은 장병들의 총구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인 무기와도 같습니다. 또한 강한 정신적 무장력으로 열세한 유형전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무장력은 무기 체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정신전력을 육성하는 핵심 부대인 국방정신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시설과 인원, 예산은 우리 군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대 인부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국방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준비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무형전력 강화와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으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정신전력원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시고 역할을 또 강화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전력 강화를 통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의 여러분 많은 성원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